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신예은입니다. 우선은 오늘 비가 와서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켜져 있는 건가? 돼 있는 건가? 네. 오늘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날씨가 이래서 설명회 하는 날에서 이제 제일 안 좋은 날이어서 오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궂은 날씨에 어머님들 발걸음 해주신 만큼 조금 더 좋은 정보들, 어머님들 필요한 정보들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지금 미래탐구에서 물리 수업과 그리고 통합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 통합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 교육 전공하였고 통합과학 교육도 복수 전공하여서 교원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도림고 학생들 다들 입학한 것 축하드리고요. 내일이 이제 학교 가는 날이죠. 맞나요? 네, 내일 학교 가서 이제 예비 후집하고 아이들 교과서 받아오고 할 텐데, 어쨌든 전반적인 학사 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올해도 아이들 3월 4일에 이제 개학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말에 중간고사, 6월 말에 기말고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 아이들 첫째이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 몇 주 잡으셨을까요? 시험 준비,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짧으면 3주, 길면 5주 이 정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내신 대비 또는 시험 기간이라는 말을 따로 붙이지는 않고요. 그냥 개학하면 그때부터 계속 내신 기간이에요. 방학하면 방학 특강 잠깐 들어가고 다시 또 2학기 개학하면 계속 내신 대비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 보통 수학이 주 2회, 3회 수업 들어가지만 영어는 주 1, 2회에 끝나고, 과학도 국어도 마찬가지로 주 1회에 끝내실 거잖아요. 과학 주 2회는 안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학 주 1회 수업하는데 아이들 8번 수업 안에는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개념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학하자마자 그러니까 4월 말이 시험이다 또는 5월 초가 시험이다 라고 하면 그로부터 8주 전, 즉 3월 4일 아니면 3월 10일,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바로 이제 과학 내신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대비도 중간고사 끝나고 짧으면 한 3, 4일, 길면 일주일 뒤에 다시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우선 신도림고를 제가 이제 이번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신도림고는 이제 공학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지를 보는데 제가 경향성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신도림고는 과중학교니까, 과학 중점 학교이다 보니까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공학학교들은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색깔은 있어요. 어느 정도 흘러오는 색깔은 있지만 몇 년 주기로 선생님이 계속 나가시기 때문에 이대로 쭉 올 거야,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도림고 교육과정 편제표 보시면 이게 전년도 23학년 입학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1학년 때 4시간, 수학 4시간 들어가고 영어 4시간 들어가요. 통합과학이 요새 조금 비중이 큰 편이라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신도림고는 4시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도 따로 1시간 있어요. 즉 과학에만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5시수예요. 이 수업 시수가 크다라는 거는 결국에 내신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만큼 통합과학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1학년 때 아이들 듣는 건데요. 추가로 2학년 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학년 때 지금 교육과정 편제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1학기 때는 물리, 화학, 2학기 때는 생명, 지학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한 4년 정도를 쭉 살펴봤을 때 올해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전년, 전전년, 전전년, 전전전년까지 봤을 때는 보통 어떻게 갔냐면 물생 가고 화지를 갔어요. 왜냐면 물리랑 화학이 둘 다 어려우니까 그걸 한 번에 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물화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생지가 묶여 있어요. 이 2학년 거를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통합과학 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은 많이 계시지 않아요,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4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4시간 안에 한 선생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리 선생님 오시고 화학 선생님 오시고 생명 선생님, 지학 선생님 이렇게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도림고는 과중인데 거기에다가 과학 중점 학교예요. 제가 서초반포에서 반포고, 서울고 여기가 과중학교거든요. 그 중에서 반포고가 집중이수제를 해요. 신도림도 마찬가지로 집중이수제가 진행되는 학교여서 한 선생님이 2학년에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4분 이상 계시겠지만 간단히 그냥 4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4분의 선생님 물화생지가 있는데 AB 선생님이 2학년 수업을 들어가요. 그럼 CD 선생님이 1학년 수업을 들어가세요. 반대로 2학기 때는 뒤집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학교들이랑 시험 범위가 달라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섞어 들어오면서 시험 범위가 물리 조금, 화학 조금, 생명 조금, 지학 조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신도림고는 그게 아니라 1학기 때 물리, 생물만 와학하고 2학기 때 화학, 지학만 와학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혹시 이번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 선행, 특강 들으신 분, 학생들 보내셨나요? 그럼 보통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이건 학교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물리화학 특강을 해요. 그게 어려우니까. 아니면 1학기 특강을 할 거예요. 근데 신도림고는 1학기 때 이번에 뭐가 들어갈 것 같냐면 제 생각에 생명이나 지학이 이번 학기에 어디 갔죠? 생명이랑 지학 선생님들이 2학기 때 2학년 수업을 하시니까 1학기 때는 1학년 수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생명, 지학이 위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물리, 화학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올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정되고 추가 모집을 해서 물리, 화학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팅된 교육과정 편제표 안에서는 올해는 조금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시험 범위는 제가 감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시험 범위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도림에서는 비상출판사 신규철 저 쓰고 있고요. 그래서 비상출판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학 문제집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어디죠? O2 그리고 완자, 맞아요. O2랑 완자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둘 다 비상출판사예요. 그래서 학교 출판사랑 같은 문제집을 보시면 그림 자료가 다 똑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내용을 서술하는 방향이 똑같고 지역적인 내용들이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 미리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면 O2나 완자 무난하게 살펴보시면 교과서 내용들이랑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통합과학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명칭은 통합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통합되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통합과학 교육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물리 선생님이 다 들어가기도 화학 선생님이나 지학 생명 선생님이 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 파트를, 자기 전공 단원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괄호에 지, 화, 생, 물 이렇게 했는데 어느 파트이냐라고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해당 선생님이 해당 단원 수업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1학년 때, 1학기 때 물리, 생물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1학기 때 뒤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학기 때 앞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1학기 때 화지, 2학기 때 물생, 그럼 또 반대로 나왔겠죠. 그 전년도에는 또 물생, 화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조금 변수가 있어서 계약하는 대로 빠르게 학교 정보 파악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 진행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특히 신도림고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생명지학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합과학은 물, 화, 생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어려워할까요, 아이들? 맞아요. 저는 물리 전공인데 다들 그렇게 말해서 조금 속상하지만 물리가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리 많이 어려워하고 화학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리는 조금 계산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아무리 평이하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해도 계산이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수학에서는 기껏 더 어려운 문제 잘만 하면서 꼭 과학만 들어오면 사칙연산도 못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도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랑
물리에서 조금 어려워하고 화학은 큰 계산은 없지만 개념을 받아들이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랑 지학은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남학생들 중에서 저는 암기에 약해요. 저는 이해를 잘하고 암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분명 그런 건 있어요. 분명 이제 암기에 강한 아이, 이해에 강한 아이가 있지만 암기를 못하는 아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윈터 수업을 여기저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비 고1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학교 때 내내 화학 주기율표를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 외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기면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안 했던 거지 외우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집에 가고 싶으면 또 외우더라고요. 갑자기 암기 능력이 상승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자료는 늘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처음 보는 자료가 아니라 늘 내가 공부했던 자료고 교육과정 안에서 조금씩만 벗어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읽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생명이나 지학과 같은 암기 내용도 이해 위주로 스토리텔링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머릿속에 조금 기억이 더 오래 남고 내가 바로바로 암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억을 더듬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위주의 수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과학은 중등 내용이랑 연계율이 70% 정도 돼요. 중등 내용과 단원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7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중학교 때 뭐 배웠는지. 이렇게 얘들아 우리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라고 저도 매년 속아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배웠어 할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아이들 오면 매년 까먹고 온단 말이에요. 중학교 3년치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통합과학 공부를 할 때는 중등 하위 개념에서 연계되는 내용들 학교에서는 다 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위 개념들도 정리해야 되고 당연히 상위 개념들 이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1 수업, 고2 수업, 고3 수업을 다 진행하시는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모두 탄탄히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쏟는 시간이 조금 작아요. 수학 당연히 선행하셨을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면 영어하고 국어하고 이 정도 하고 과학은 늘 제가 맨 뒷 순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수학학원 가야 돼요, 영어학원 가야 돼요, 국어학원 가야 돼요 하고.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안 하고 공부를 많이 안 한 경향이 있어서 오답노트 하면서 내가 어디가 빈구멍인지 어느 파트가 약한지,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늘 비슷해요. 아이들 시험 범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선생님들도 과학 강사분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유난히 약한 파트가 있어요. 그건 오답노트 통해서 항상 보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수업의 타겟팅은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이에요. 왜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극상위권이 있어요. 그리고 신도림고는 과중이고 집중위수이다 보니까 그 과학 극상위가 분명히 저는 분포할 거라고 봐요. 그 과학 극상위는 특목고, 과학고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안타깝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일반 학교로 진학하게 된 경우, 그 아이들은 극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중학교 때 물리학 1, 화학 1 당연히 하고요. 물리학 2, 화학 2 당연히 하고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뤘다라고 하면 대학물리, 대학화학까지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생명이나 지학은 다시 외워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국어나 영어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극상위권 아이들한테는 국어 영어 조금 더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극상위가 아니다, 상위권일 수는 있어요. 극상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 아이들과 경쟁해서 좋은 등급 받아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도림고만을 위한 수업 진행이기 때문에 신도림고 학교 교과서, 프린트, 필기 자료까지 저는 모두 다 분석하고 아이들한테 수업 진행할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암기되는 내용도 이해가 있게 스토리텔링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문제를 너무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있는 정보들을 잘 파악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건지 어떻게 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요. 오답노트 분명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답노트 제 개인 조교 선생님께 이렇게 수업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 집에 가기 전까지 다 만들어 주세요 해서 아이들 집에 갈 때 오답노트 챙겨갈 수 있게끔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내신 기간 다가오면 이제 실전 문제 풀이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8주 수업 진행되고요. 4주 정도는 개념, 4주 정도는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4주 정도 개념 들어가면서도 계속 누적 테스트 진행되고요. 4주 정도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기간에는 당연히 아이들 다시 까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저희가 3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3시간 수업 안에 테스트 진행하고 개념 정리 진행하고 주요 내용 정리하고 아마 이제 내신 초반 개념 정리 기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르게 수업 구성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넣으면 서운하니까 넣는 그런 후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많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 성적 상승도 많이 있으니 수업 준비 철저히 하고 있고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도 많이 믿고 따라오고 있으니까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께서도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못하는 아이들이 물어보면서 자기가 조금 민망해해요. 내가 이거 지난주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기억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설명해 줬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어제도 물어봤는데 하면서 조금 주저하지만 같은 내용 여러 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앞에서 암기는 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이해도 제가 될 때까지 시켜줄 거기 때문에 여러 번 같은 질문 해도 괜찮고 모르는 것 저한테 항상 티내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밌고 즐겁게 과학 수업 진행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만족스러운 성적표 가져갈 수 있게끔 수업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